안녕하십니까. 오정건의 쏙쏙경제 오정건입니다. 제 뒤에 배경에 보이는 것처럼 남산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은 정말 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비약적으로 발전한 현대 도시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이 발전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G7 정상회담에 문 대통령이 초대받을 정도로 세계에서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봐도 2차 대전 전에 식민지를 경험했던 국가 중에서 이 정도 비약적 성장을 기록한 나라는 없습니다. 세계은행에서도 동아시아의 기적이라고 1996년에 94년인가 펴낸 책에서 칭송을 마다하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의 발전상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발전한 데는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토대를 마련한 건국과 박정희 대통령의 비약적인 경제 성장에 대해서의 기여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건국에 대해서 상당히 인색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8월 15일 76주년 광복절,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광복절과 동시에 73주년 건국절이기도 합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입니다. 1945년부터 8월 15일에 해방되고 나서 3년 동안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 3년 동안은 그야말로 해방 공간이라고 해서 대혼란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해방되었습니다. 동시에 일본도 8월 6일 히로시마 원폭을 맞고 항복을 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소련은 바로 북한에 진주했습니다. 아마 소련 진주일이 8월 9일에 바로 소련에 북한에 진주를 해서 소련 군용장관을 앞세워서 군용장관 사실상 야권의 젊은 김일성을 앞세워서 북한을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은 우리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좌파의 붉은 물결이 전 세계를 물들이고 있을 때입니다.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발발해서 공산주의 정부가 수립되고 1921년에는 중국에서 중국 공산당이 창당되었습니다. 올해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라고 그래서 중국에서 엄청난 큰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1949년에는 드디어 그 사이에 이제 1929년에 중국 공산당이 창당이 되면서 국민당과 국공 내전이 오랫동안 계속되다가 드디어 중국에서는 국민당을 대만으로 몰아내고 중국 본토의 중화인민공화국이 1949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가 그 당시에는 좌파의 공산주의 물결이 넘치고 있을 때입니다. 특히 동아시아에 넘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상해 임시정부조차도 공산주의 세력과 민주주의 세력 간의 대립이 극심할 때였습니다. 예를 들면 김구 주석이라든지 이승만 주석 같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주석 밑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럴 정도로 공산주의가 아시아 지역을 붉게 물들이고 있는 이때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되었습니다만은 북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련이 바로 진주해서 젊은 김일성을 앞세워서 소련군 장교 출신이죠. 앞세워서 북한을 점령을 했고요. 그다음에 46년 점령하자마자 바로 46년 2월 달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는 걸 설립해서 사실상 북조선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그 다음에 46년 3월에 한 달 뒤에 바로 토지 계획을 대대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11월에는 임시인민위원회에서 인민위원회 선출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한의 총선거 같은 거죠. 총선을 실시했고 47년 5월에는 북한군을 창설을 했습니다. 이처럼 착착 소련은 일본이 항복하자 바로 북한에 진주해서 공산주의 정권 수립을 착착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북조선 민주기지론이라고요. 지금 최근에 586에서 가끔 얘기하고 있는 거죠. 민주기지론인데요. 특정 지역을 일단 공산화시킨 다음에 그 세력을 더 확장해서 다른 지역을 공산화시킨다는 게 민주기지론이죠. 북조선 민주기지론에 입각해서 북조선을 먼저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소련에 먼저 진주한 북한에 먼저 진주한 소련군은 진주하자마자 바로 46년 2월 달에 바로 이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설치하고 3월에 토지개혁을 바로 하고 11월 달에 인민위원회 선거를 하고 47년 5월에는 드디어 인민군을 창설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한에서는 그와는 전혀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소련군보다 한 달 늦게 45년 9월 8일에 미군이 한반도에 인천에 상륙했습니다. 당시에 남한에는 12만 명 정도의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 중장이 이끄는 미군이 한반도에 진출해서 12만 명의 일본군을 몰아내고 항복을 받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미군은 점령군이다 이런 얘기가 여당의 대통령 후보 이재명에서 나왔습니다. 그 점령군은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일본군이 12만 명이나 되는 군인들과 군경을 또 관을 다 지배하고 있는 일본군을 점령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는 이재명 기사는 흔히들 그 쓰고 있는 586 사관이죠. 586 사관에 입각해서 미군이 점령군이다. 소련군은 해방군이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얼마나 왜곡된 역사관을 갖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하지 중장은 이제 한국에 진주한 다음에 곧바로 이제 소련 조선 총독의 항복을 받아내고 남조선을 통치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3년간 계속된 군정이죠. 근데 하지 중장의 중요한 그 군정의 방침은 미국 정부의 그 훈령을 받아서 미국 정부는 2차 대전이 막 끝났기 때문에 소련과 다시 전쟁을 하는 것을 극도로 기피했습니다. 그래서 남한의 한반도가 좌우가 합작된 정부를 수립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벌써 북한은 소련군이 진주에서 착착 인민위원회를 선출하고 선거를 하고 토지개혁도 하고 뭐 군부대까지 창설하는 등 착착 정부를 진행해 나오고 있는 상태였고 남한은 대혼란기였기 때문에 혼란이 계속되면서 거의 뭐 수만 개라고 해요. 수만 개의 정당이 창단될 정도 대혼란기에 들어가고 그런 가운데 남조선은 가장 큰 단체가 여운행의 건국준비위원회, 박헌영의 남노당이 남한 사회를 휘젓고 있을 때입니다. 이럴 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귀국을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10월 달에 귀국해서 대한민국 독립촉성회라는 걸 만들기 시작합니다. 독립촉성회. 대한민국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광복과는 달리 일본에서 해방된 것과는 달리 독립은 완벽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임시정부 주석을 지낸 김구 주석과 서로 의견이 일치해서 쭉 추진을 해왔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북한에서 47년 말에 남북 재정당 연석회의라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남북 재정당 연석회의를 평양에서 열자 해서 우리가 통일정부를 수립하자 이런 것을 제안했는데
김구일성은 여기 호응을 해서 김구와 김규식이 평양으로 가게 됩니다. 48년 4월에 평양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이승만의 북한에 가면 안 되는데, 북한은 이미 공산정권이 수립돼 있고 남한은 엄청나게 많은 남로당이나 건준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정당들이 사회단체가 난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했지만, 이승만의 손을 뿌리치고 평양으로 간 김구와 김규식은 김일성의 관계에 넘어가서 드디어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게 됩니다. 근데 헌일 이 대목에서 이제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이 이승만 대통령의 분단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미 벌써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북한은 공산주의 정권이 들었었고, 그런 가운데 미국에서도 계속 남북 좌우 합작 정부를 수립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북한이 이미 공산주의 정권이 공고하게 들었을 상태이기 때문에 드디어 미국에서도 47년에 유엔 감시하에 남한의 단독 정부를 수립할 것을 권고하게 됩니다. 채택하게 됩니다. 그 안을 채택하게 됩니다. 사실은 북한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46년 들어서 임시 인민위원회를 설립하고 토지 계획을 하고 뭐 이렇게 착착 진행을 해 나가는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46년 3월에는 영국상 처칠이 철의 장막이라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소련이 계속 팽창 야욕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선언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런 국제 정세를 감지한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에 46년 6월에 정읍 발언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은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좌파들에 의해서 이승만의 분단 원인 뭐 이렇게 매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그 상황이 북한에서 이미 공산정권이 공고하게 들어서고 있는 상황이고, 소련의 팽창 야욕이 처칠이 공언할 정도로 팽창 야욕이 극에 달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을 공산화로부터 막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남한의 단독 정부라도 수립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을 표명하게 되고, 급기야 미국에서도 그 당시에 마샬 국무장관이 주도해서 유엔에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결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엔이 감시단이 파견돼서 48년 5월 10일에 총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 극렬 반대했던 남로당은 드디어 48년 4월 3일에 5월 10일 총선거 며칠 한 달 전에 4월 3일에 제주도에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선거에 반대하는 폭동을 일으킵니다. 남로당 거의 400여 명이 관공서를 습격해서 결국은 200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50총 선거에서 제주도 2명은 제주도 선거구 2개였는데 2명은 선출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뿐이 아니고 그 50총 선거를 방해하는 제주도 4.3 폭동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모였던 전남 여수 순천에 모였던 군인들 내부에서도 남로당 프락치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여순 반란 사건이 또 발생하게 되는 그런 남한은 극도의 혼란 속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굳건한 자유민주주의의 신념 하나만으로, 심지어는 미국마저도 좌우합작 정부를 처음에는 계속 원하면서 심지어는 이승만을 감금하기까지 했습니다. 거기에 반대한다고 해서, 미국 정책에 반대한다고 해서 감금하게, 그 감금된 장소가 바로 도남장입니다. 도남장에 감금이 되는 뒤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굴하지 않고 대한민국만이라도 남쪽만이라도 이미 북한의 공산주의 정권에 들었었기 때문에 남쪽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들었어야 한다 하는 신념으로 관철한 것이 바로 48년 8월 15일. 48년 5월 10일 선거를 해서 국회에서, 그때 간접 선거였습니다. 국회에서 이제 48년 7월 20일에 국회에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이승만이 대통령에 선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게 되고, 유엔이 인정한
승인한 유일 합법 정부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오늘 73주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 건국절입니다. 대한민국을 건국함으로써 정부가 수립되면서 비로소 국가의 네 가지 요소인 국토와 영토와 국민과 주권과 정부가 다 갖추어진 대한민국 정부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독립입니다. 이런 걸 독립이라고 합니다. 독립촉성준비위원회. 바로 이런 걸 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는 문자 그대로 임시정부가 이름을 채택한 것처럼 임시정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임시정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시정부를 건국의 연원으로 생각을 하고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된 대한민국 건국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좌파적 사관에 기인한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이인영 통일장관은 국회 청문회에서 건국의 아버지는 김구라고 생각한다. 김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승만은 국부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국부라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통일장관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4년 동안 한 번도 8월 15일에 대한민국 건국을 언급해 하지를 않았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이만큼 자유민주주의를 공고하게 발전시켜온 기반이 된 1948년 8월 15일 건국절의 의미를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되고, 그걸 토대로 해서 또 박정희 대통령 경제발전을 일으켰습니다. 오늘날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승만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설립한 이승만과 경제를 이만큼 성장시킨 박정희 대통령은 폐마를 당하고 있습니다. 오직 변변한 동상 하나 설립돼 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부가 없는 나라가 된 것이죠. 국부가 없는 나라가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처음 정부를 건국한 국부가 없는 나라. 그러면 지금 극도의 정체성 혼란의 가수가 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해방후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1949년을 제1회 독립기념일로 축하하고 쭉 그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경부터 김대중 정부 말기죠. 말기 때부터 이 말을 쓰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드디어 정부마저도, 심지어는 장관들마저도 대한민국 건국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사태로까지 가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대한민국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는 또 놀라운 것 중 하나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계속하다가 또 미국 정부와도 싸웠어. 미국 정부가 좌우합작을 통해서 남북 연립정부를 수립하자 하는 미국 정부의 정책에 대항해서, 왜냐하면 북한은 이미 공산주의가 확고하게 일당 독재가 들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남한은 반면에 수많은 정당들이 난립해있는 상황이니까 공정하게 그냥 선거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공산화되는 거죠. 그런 속에서 건국한 대한민국인데, 처음에는 이제 이승만을 미국의 앞잡이다라고 얘기를 공격을 하더니 최근에 와서는 이승만은 정부는 친일파 정부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많은 인재들을 친일에 부역한 사람을 등용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처음에 대한민국을 건국하면서 그런 문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을 많이 등용을 했습니다만은 워낙 중과 부적이었습니다. 최근에 취약국가 건설 건국 대한민국이란 분석도 나왔는데, 그만큼 처음에 우리가 워낙 일제를 거치고 바로 건국을 하면서 인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위계층은 장관급의 상위계층이나 대통령이나 부통령이나 이 상위계층 대부분 다 임정요인들,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 많이 했지만 실제 중하위 계층은, 실무 계층은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전문성 있는 일제 때 관리를 지냈던 사람들, 경찰을 지냈던 사람들마저도
채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게 취약국가예요. 취약국가라는 것은 건국을 하는데 인적, 물적 재원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적, 물적 상태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채용했다는 재미있는 얘기 하나가 장택산 그 당시에 경찰청장이 경찰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자기를 과거에 고문했던 사람까지도 경찰을 채용해서 승진을 시켰다는 일화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인적 물적 상태가 너무도 우리가 전문성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일제 때 활약했던 사람들까지만 채용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 지하국가 건국론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이제 이승만 정부는 다시 옛날에는 과거에 미국의 앞잡이다 했다가 미국과 계속 싸워왔던 게 이제 드러나니까 이제는 친일 정부다 이렇게 또 매도를 합니다. 뭐 끝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초기에 건국했을 때 그 취약한 상황을 우리가 고려해서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서고 있고 북한은 지금 현재 14,000달러 수준에 머물고 세계 최빈곤국입니다. 이런 속에서 아직도 북한을 정통정부로 생각하고 대한민국을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세력들이 남한에 준동을 하고 있다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역사 현실을 좀 더 냉철하게 인식하고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고 좀 더 미래를 향해서 비전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최근에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면 알겠습니다. 미국이 물러간 아프가니스탄 카불 점령을 앞두고 그 난민 중에 어린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 난리를 피는 사진이 등장했습니다. 마치 1975년 월남 패망 이후에 전부 보트를 타고 바다로 수만 명이 나와서 물에 빠져 죽거나 아니면 유럽이나 미국에 배에 구출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데도 아직도 우리는 대한민국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최근에도 정부 여당이 거대 여당을 통해갖고 종전결의안을 국회에 통과시킨다. 종전결의안 나오면 그 다음에 평화협정 얘기 나오고 미군 철수 얘기 나오고 그것이 월남 전쟁에서 본 수순이죠. 종전선언, 평화협정, 미군 철수 그리고 공산화. 우리는 지금 이 중대한 시점에서 이 혼란 다시 한번 이 해방 공간을 반복하는 것 같은 이 혼란 시점에서 대한민국이 우리 후손들이 더 번영되고 자유로운 국가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오늘 76주년 건국절을 맞이해서 일단의 소회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